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 공정거래법 그 과제 제시글을 좀 볼게요. 자, 이제 제시글을 좀 먼저 보시면 공정거래법, 자, 지시사항을 먼저 볼까요? 먼저 이제 그 A4 용지 3매 이내라고 되어 있어서 표지 제외하고 3매 이내예요. 그래서 표지까지 포함해서 4장을 넘기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는데 쓰지 마세요 라고까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것까지 표현하면 3장이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한글 파일로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 과제가 위에 보시다시피 여기에 보면 이제 2개의 그 판례가 있는데, 하나는 대법원 판례고 하나는 서울 고등법원 판례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2심하고 3심에 대한 자료인데 이게 같은 사건입니다. 이게 같은 사건이어 가지고 결국은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참고문헌은 교재하고 강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참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교재는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지시사항을 보시면 동일한 사건의 판례이므로 처음에 사실관계를 날짜와 당사자와 쟁점별로 구체적으로 정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정리한 사실을 기초로 해서 법적인 쟁점과 법원의 판단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적인 쟁점은 아마 여러분들이 판례에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에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가지고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서술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해주시면은 이번 과제는 끝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20점, 법정 쟁점하고 이제 법원의 판단 20점,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을 30점을 줬어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그나마 비중을 많이 둔 겁니다. 자, 먼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대법원하고 이제 고등법원 판례를 어떻게 찾냐면, 물론 이제 여러분들 찾았겠지만 찾는 것부터 좀 갈게요. 자, 먼저 2008 9744 판례죠. 그러면 이 판례 번호를, 사건 번호를 컨트롤 C에서 여러분들은 네이버에 들어가서, 물론 뭐 다른 익스플로러 상관없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일단은 대법원 판례라고 검색을 하세요. 검색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요거까지 다 하셨을 거예요. 자료 찾아보신 분들은.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그 판례 편에다 클릭하세요. 그러면은 화면이 넘어가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사건 번호를 복사했던 걸 그대로 이제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건 번호가 나오죠. 사건 번호를 하면 사건이 나오죠. 이게 지금 판례 내용이에요. 그래 보시면은 제가 프린트를 이걸로 드렸죠. 보시면 이제 사건 번호 대법원 2009년 9월 10일 선고인기 2008도 9744 판결. 이게 내용이 시정조치 취소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공이랑은 공지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공지했는데, 예, 어서오세요. 자, 판시사항이라든가 판결 요지 있죠. 판결 요지. 그리고 여기 참조 문헌이 조문이 있고 참조 판례가 있어요. 그리고 전문이 있죠. 전문이 있고 주문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쭉 내려가 보시면 이제 요 사건 대법관 누가 했는지, 이게 대법원 판례니까 대법관의 이제 이름이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제시했던 것처럼 일단은 날짜가 기입되죠. 지금 사건 번호에서 날짜가 기입되는데, 여기 이제 원고하고 피고를 보세요. 원고 피고, 상고인하고 피상고인을 보면 원고는 OCI 주식회사 외 1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참가인은 대한 타이어 공업협회라고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제 원심 판결이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서울 고등법원에 있는 그 번호를 그냥 조회해도 되고, 여기서 원심 판결 클릭을 하면 바로 이 사건이 저장되어 있으면 이렇게 바로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고등법원 사건을 볼 수 있죠. 고등법원 사건을 보시면 원고, 피고가 나오고, 여기 원고 보면 동양제철 화학 주식회사 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제 나오고, 이게 원고 피고가 이제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변론 종결 날짜가 이제 2008년으로 돼 있죠. 8년으로 돼 있고, 요 내용을 이제 그 고등법원 내용을 보는 거고, 다시 대법원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관계를 먼저 쓰라고 돼 있죠. 처음에 사실관계를 쓰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실을 쓰는지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를 좀 봐주세요. 그 행정법에 818페이지, 418페이지 봐주세요. 418페이지를 보시면 보이나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책을 봤다는 전제를 얘기할게요. 거기에 사실관계라고 나오죠. 이거를 기록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사실관계가 어디 있죠? 지금 판시사항이 있고 판결 요지가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있죠 지금? 여기 사실관계는 이 이유에 있죠. 이 이유가 사실관계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써주셔야 돼. 이거 사실관계를. 그래서 제가 자료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조회하셔서 여기에 있는 이유를 쓰셔야 됩니다. 처음에 여기 이제 그 상고 이유에 대한 한 점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번, 그 다음에 상고 이유에 대한 2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점에서 8점. 이게 다 사실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점도 나오고, 그 다음에 10점도 나오고, 11점 나오고, 그래서 요 12점까지가 다 사실관계예요. 여기까지가 다 사실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행정법에 있는 교재 418페이지에 보시면 이건 굉장히 약식이거든요. 처음에 원고 피고에 대한 이제 이 사건의 내용을 이제 쭉 써요. 사건의 내용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법원에 가시면 더 정확히 나오죠. 여기 이유가, 이건 굉장히 제가 내용을 봤더니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관계 이런 걸 다 쓰지 마시고 대법원에 있는 여기 12점까지, 여기 12점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해서 사실관계를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교재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해설이 나오죠. 해설이 나오면 여기서는 이제 쟁점에 대해서 얘기 나와요. 쟁점도 여기 이제 같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지금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은 이 내용을 보시면 상고 이유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유 써주고 쟁점 얘기해줘요. 한번 내용을 좀 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이 쟁점, 그냥 사실 내용하고 쟁점하고 분리시켜달라는 거예요. 지금요. 분리시키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 이제 상고 이유를 볼게요. 처음에 이유를 봅니다. 자, 1. 상고 이유에 대한 제 1점에 대해서, 제 1점에 대해서입니다. 처음에 관련 상품 시장은 일반적으로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이 상당 기간 어느 정도의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그 상품의 대표적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의미하고, 그 시장의 범위는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에 대한 유사성, 구매자들에 대한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 형태는 물론 판매자들에 대한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된 경영 의사의 결정 형태,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인정되는 업종의 동질성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며, 그 이외에도 기술 발전의 속도, 그 상품에 대한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상품 및 그 상품을 기초로 생산되는 다른 상품에 관한 시장의 상황, 시간적, 경제적, 법적 측면에서의 대체의 용이성 등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여기에 대해서 딱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원심이 나왔죠. 자, 여기서 보세요. 원심은 해가지고 쭉 나와서 이렇게 나왔죠. 판단하였다. 이게 지금 사실관계예요.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타이어용
카본 블랙과 산업공업용 카본 블랙은 제품의 상당 부분이 중복되고 산업공업용 카본 블랙의 70% 이상이 타요용으로도 사용 가능한 점, 두 제품 사이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아니한 점, 공급 측면에서도 생산 설비 및 제품 공정의 상당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산업공업용 카본 블랙의 가격이 상당 기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에 구매자는 이에 대응하여 타이어용 카본 블랙으로 구매를 전환할 수도 있고, 반대로 타이어용 카본 블랙의 가격이 인상될 경우에도 구매자는 동일하게 산업공업용 카본 블랙으로 구매를 전환할 수 있으므로 비록 타이어용 카본 블랙과 상업공업용 카본 블랙 사이에 용도, 수용자, 운송 및 포장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타이어용 카본 블랙과 상업공업용 카본 블랙을 함께 하나의 관련 시장 이하에 그것으로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여기가 사실관계예요. 그래서 이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련 상품 시장의 확정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게 지금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상고하는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계속 문장이 형성되어 있죠. 우에는 판례, 밑에는 주장하는 내용. 우에는 판례, 밑에는 주장하는 내용. 그러면 지금 여기는 사실관계는 주장하는 내용만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되셨나요? 우에는 판례 내용이에요. 판례 내용. 판례 내용이니까 하나의, 지금 내가 이렇게 보세요. 상고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판례를 같이 주장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지금 상고인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상고인의 주장은 여기 내용이에요. 판례 내용이 아니고. 판례 내용은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항상 뒤에 문장이 나오죠. 요 뒤에 문장을 복사해 가지고 붙이면은 여기에서 행정법에 있는 418페이지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동그라미 4, 동그라미 5, 동그라미 6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똑같이 1, 2, 3, 4, 5, 6, 7까지가 쭉 나오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 그 내용이 사실관계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쟁점이 되는 거잖아요. 쟁점은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보셨겠지만 여기 판결 요지 있죠. 이 판결 요지가 쟁점입니다. 지금 판결 요지를 그대로 그 대법원 판결 요지가 따로 있죠. 따로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돼 있는데 판시사항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판시사항이 되는 게 판결 여기서 얘기하는 쟁점 내용이 판시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판결 요지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여기 이제 법적 내용은 이제 법원의 판단 있죠. 이 법원의 판단이 대법원 판결 요지예요. 그러면 여기 1, 2번은 다 끝났죠. 지금 1, 2번 문제는 지금 다 끝났습니다. 지금 이해되셨나요? 지금 사실관계는 제가 얘기했던 그 원심은 이렇게 시작하는 게 다 사실관계고요. 그 다음에 밑에 2번에 되어 있는 법적 쟁점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판시사항 여기 쟁점이에요. 지금 여기 쟁점이고, 그 다음에 판결 요지는 여기서 지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기 이제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의 판단이 판결 요지입니다. 이렇게 바꿔서 쓰시면 돼요. 법원의 판단은 판결 요지가 법원의 판단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 있죠. 자신의 의견은 제가 자료 드린 거 좀 볼까요? 자료 드린 걸 보면 자, 이렇게 이제 쭉 나오고 여기 이제 1심, 2심에서 쭉 나왔어요. 참고 이유서에 대해서 쭉 써줬죠.
제가 이 사건은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그 419페이지 있어요, 형법에. 그 행정법의 419페이지를 보시면, 그 평석 있죠, 평석. 평석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주장이에요. 평석이라고 하는 것이. 자, 여기서 보세요.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 똑같이 쓰세요. 지금 뭐냐면은, 대법원 판결 요지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같으면, 거기에 있는 내용을 준해가지고 쓰시면 여러분들의 의견이에요, 그게. 여기도 보세요. 대법원 판결 요지 볼게요. 지금 이제 그 행정법에 있는 419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권자가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 이렇게 해가지고 거부할 수 없다라고 이제 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평석 자기 주장이에요. 자, 이제 자기 주장은 갑하고 이제 갑이 1차에서는 뭐뭐뭐라고 제기됐고 2차에서는 뭐뭐라고 판단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얘기하는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교재에서 얘기하고 있는 시정 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것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그 뒤에다 살짝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시면 여러분들이 그게 판례에 대한 자기 의견이 됩니다. 이게 평석이에요, 평석. 이게 평한 거거든요, 자기 의견을. 이게 이해되시나요? 지금 시정 조치가 공정거래법 몇 페이지 있나요? 여러분들 준비하셨던 분 몇 페이지를 보신 거죠? 게시판에도 글 좀 남겨주세요. 몇 페이지에 목차를 봐야 되겠네. 시정 조치에 대해서 몇 페이지를 보셨어요? 예, 작업하신 분들 교재 몇 페이지를 보셨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네. 저보고 찾으라는 얘기 같은데. 아무도 없나요? 이 공정거래법 하신 분 교과서 몇 페이지 참조하셨어요? 시정 조치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 몇 페이지 있나요? 아이, 참 대답들 어지간히 안 하시네. 저 154페이지 봐주세요. 여러분들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154페이지 봐주세요. 시정조치. 다 펴보셨나요? 자, 거기서 보시면 여기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는 법 1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당해 사업자에 대해서 당해 행위에 대한 중지 또는 시정명령을 받는 사실에 대한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게 법조 근거예요. 그래서 이 조문에 대해서 먼저 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판례를 다시 한번 볼게요. 화면이 너무 작아서 저 프린트한 걸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드렸네요. 잘못 복사한 것 같은데. 이건가요? 대법원하고 이거 자료를 잘못 드렸나요? 잘못 드렸네.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판시 내용 중 판결 내용 봅시다. 여기서 일단 판결 요지를 볼게요. 첫 번째 끝에 부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에 대해서도 서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분이고, 세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증대 효과가 명백하다고 되어 있는 거고, 네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처분 기간, 제일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이러이러한 게서 공정거래위원회 화면을 좀 보세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처분은 이러한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 규정에 의해서 처분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한 사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처분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주문은 이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대법원 판결은 이렇게 되지. 결론은 그러므로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고 대법원에 대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같이 판결한다. 자, 그러면 결론하고 지금 상고 이유하고 지금 똑같죠? 주문하고 지금 상고 이유하고 똑같죠? 지금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거하고 주문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대법원의 상고한 이 원고에 대해서 받아준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여기에서 조치가 여기 이제 판시 내용 자체에서 특정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련 상품과 관련 지역 시장의 의미와 그 범위의 판단 방법에 불과하고 있고, 두 번째는 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2에 의해서 정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 의미와 수평적 기업 결합에서 실질적 경쟁 제한적 유무에 대한 판단 방법도 다 해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4번에 보시면 회사가 기업 결합을 위해서 주식 100%를 소유한 자회사를 설립하고 소멸회사인 자회사와 존속회사인 피취득회사의 합병 과정에서 존속회사가 발행한 신주를 소멸회사의 주식을 대신하여 전부 취득한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 기업 결합 신고는 존속회사에 대한 주식 취득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사후 신고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 처분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6조 제1항 후문 1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서 처분기간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건 결국은 처분기간의 시정조치에 대한 취소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정조치가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취소하라는 거죠. 결론은요. 취소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시정조치를 취소해달라 행위 받아준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보다시피 처분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지금 나왔잖아요. 결론도 그렇게 나와줬고, 그래서 결국은 이걸 받아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여러분들 의견을 쓰실 때 교재에서 보시면 이제 시정조치에 대한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걸 여러분들 쓰세요. 여기서 법 21조, 그 다음에 법 19조에 대한 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금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지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지만 여기 판례에 의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 보시면 처분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시정 조치를 취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셔도 여러분들 의견으로서 끝날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이런 식으로 결론 내리셔도 됩니다. 아니면 그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대법원 판례하고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반대 의견 쓰셔도 돼요. 예, 근데 웬만하면은 뭐 대법원 판례에 나오는 의견을 그대로 쓰시는 것이 내가 반대 의견을 쓰려면 반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되거든요. 내가 주장하는 그 내용을 개인적인 어떤 사견만 쓰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는 뒤에 나올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또 찾아야 되잖아요. 또 찾으려면 그것도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그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시정조치의 조치를 취소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개인의 의견을 써주시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서울 고등법원 판례를 좀 볼게요. 화면을 좀 봐주세요. 고등법원 판례를 보시면, 보세요. 피고하고 피고의 결론만 봅니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지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다라고 이제 판시를 고등법원에서 했는데, 이 대법원에서는 지금 피고하고 원고를 보세요. 올려볼게요. 피고 원고는 바뀌지 않거든요. 여기서 피고하고 원고와, 그죠? 그래서 결국은 원고가 패소한 거죠. 여기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한다고 원고 패소한 거죠. 그런데 대법원에서 어떻게 됐어요? 대법원에서 이제 바뀌었죠. 대법원에서 지금 원고 피고 똑같지 않습니까? 원고 피고.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상고는 모두 기각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등법원의 판결이 기각당한 거예요. 그래서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고 대법원에 일치된 의견이다. 그래서 제가 잘못 얘기했네. 저도 지금 이 판결을 자세히 안 봐가지고, 여러분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다 잘못된 내용이네요. 지금 끝에 부분이 다 잘못 얘기했어요. 끝에 부분은 제가 다시 바꿀게요. 자, 제가 얘기했던 건 처분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시정 조치에 대한 것은 취소되지 않아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처분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상고를 예, 제가 얘기 맞네요. 여기 시정 조치를 받습니다. 결국 시정 조치를 받네요. 왜 그런 시정 조치에 대해서 인정한 거예요. 시정 조치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시정 조치를 취소해 달라고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그걸 안 받아줬어요. 기각했어요. 기각. 예, 결국은 뭐예요? 시정 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시정 조치를.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긴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소한 겁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예,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소했어요. 그러면 책에 나오는 공정거래법 154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거는 이렇게 돼서 시정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된 거죠. 시정 조치를 이제 명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미안합니다. 제가 내용을 잘못 봐서. 이게 지금 원심을 제가 1심에 대한 판결문을 제가 못 봤거든요. 이게 없더라고요. 1심 판결문은 안 나와요, 지금 자료가. 그래서 고등법원하고 대법원 자료밖에 없다 보니까
제가 좀 착각을 했어요. 제 얘기 이해되시나요? 결론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소했고 결국 시정조치를 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대법원에서는 시정조치를 하라고 판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의견도 평석도 그렇게 나와주면 될 것 같아요. 판결 요지도 예. 처분 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처분하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시정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시정조치를 하라고. 네, 그렇게 되어 있네요. 된다. 예. 예, 맞아요, 맞아요. 지금 보면, 화면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이 내용을 보세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후에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정조치의 선택에 관한 재량권을 이탈 남용한 위법이 없다.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를 한 것에 대한 위법성은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한 것이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법원하고 대법원은 같은 판결을 내린 거예요. 아니죠. 기각을 했기 때문에 내려진 게 아니죠. 잠시만. 예. 같아요. 예. 같은 판결입니다. 같은 판결. 같은 판결을 내렸어요. 대법원에서는 지금 2심에서 판결 내린 것에 대해서 위법성이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안 받아준 거예요. 대법원에서 사건을 기각시켜 버렸어요. 맞아요. 같은 판결 내린 겁니다. 기각이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표시된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서 결국은 이탈 남용한 위법이 없다라고 요것이 지금 마지막에 주장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론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대법원 일치된 의견이잖아요. 일치된 의견으로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줬어요. 그냥 2심에 있는 고등법원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준 겁니다. 위법성이 없다라고 본 겁니다. 시정조치하라고 돼 있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지금 사건을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좀 잘못 판단했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돼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이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네. 자, 여기서 먼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이게 지금 사실은 사실관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 고등법원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옮기셔도 되고 대법원에 있는 원심이라는 내용이 사실관계거든요. 원심이라는 그 내용이 사실관계니까 그게 1, 2, 3, 4 해가지고 사실관계 그걸 기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법적 쟁점은 거기에 있는 요지 있죠. 판시 이게 쟁점이라는 게 왜 하게 되냐면은 대법원에서 지금 이 판시사항이 쟁점이에요. 이게 쟁점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쟁점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판결해 준 거예요. 판결 요지가 이제 이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이것도 1, 2, 3, 4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쟁점이 되어 있던 사항을 하나하나를 다 판결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적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법원의 판단도 끝났죠.
이게 판결 요지가 이제 법원의 판단이니까. 그러면 1번하고 2번은 끝났고 3번에 대한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대법원의 판단하고 똑같다 그러면 지금 책에 있는 154페이지에 있는 그 시정조치에 있는 내용 있잖아요. 여기 그 법적 근거가 여기에서 보면 공정거래법에서 제19조에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이 금지 제1항에 있는 내용을 받아줬기 때문에 법 21조에 따라서 시정조치 명령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쟁점에 의해 가지고 나와 있는 판결 요지 위법성이 없었기 때문에 시정조치했던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같은 의견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쓰시면은 이 판결에 대한 자기 자신의 의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지금 이게 3매 이내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은 5줄, 6줄 요 정도만 써줘도 충분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앞에 있는 사실관계, 법적 쟁점, 그 다음에 법원의 판단만 쓰셔도 3장이 넘어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표지를 제외해달라 했기 때문에 4장까지 써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5, 6줄 정도만 자기 의견을 써주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대법원 판결처럼 여러분들도 위법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대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있나요? 이 정도면 충분히 된 것 같은데. 예? 어때? 지금 아예 과제를 준비 못 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이해되시나요? 과제 준비 못 하신 분들. 지금 자료를 어디에서 어떻게 옮기고, 어디서 어떻게 옮기고, 내 의견을 어떻게 쓰라는 요렇게만 제가 정리해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용을 보시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1, 2번은 그대로 그냥 옮기시면 돼요. 옮기시면 돼요. 사실관계는, 그리고 이제 그 날짜, 이것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자,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처음에 사실관계를, 날짜 있죠, 날짜. 날짜하고 당사자, 원고 피고 꼭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심하세요. 이 날짜, 쟁점이 언제 시작됐는지 고등법원의 날짜 있죠? 고등법원에 가면, 2심에 가면 날짜가 나와요. 그 사실관계의 날짜가 나오니까 거기서 받아 쓰시고, 그 다음에 당사자 있죠? 원고 피고. 원고가 누구고, 피고가 누구라는 걸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쟁점별로 구체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원심은 1, 2, 3, 4, 5, 6, 7 있죠?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쟁점별로 쭉 쓰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쟁점으로 되어 있는 게 판결 사항이잖아요. 요지 사항이잖아요. 그 요지 사항이 1, 2, 3, 4니까 1, 2, 3, 4를 그대로 써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법원의 판단 해가지고 법원의 판단 판결 요지 그것도 1, 2, 3, 4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사항은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화면 넘겨진 줄 알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는 줄 알았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처음에 사실관계에서 날짜 고등법원에서 가져오세요. 날짜는 그 다음에 당사자 원고 피고 당사자 써주시고 쟁점별이라는 거는 이제 고등법원에 있는 자료가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나와 있는 이유에서 보면은 원심은 해가지고 계속 나오는 거 있죠. 그게 쟁점이에요. 구체적인 사항, 쟁점별 사항이에요. 그걸 그대로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제가 행정법에 있는 418페이지처럼 그대로 이런 식으로 옮겨 쓰시면 돼요. 옮겨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나와 있는 정리되어 있는 법적 쟁점은 판결, 요지사항이고, 그 다음에 법원의 판단은 판결 요지고, 여기서 1, 2번은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서 법원의 판단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쓰라는 거는 내가 대법원하고 같은 의견이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아까 결론 나와져 있는 내용 있었죠. 여기는 이런 내용이 빠졌잖아요. 아까 이제 이런 내용은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화면에 보시면 이런 내용 있죠. 자,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여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로서 주장하면서 여기에 위법성이 없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안 넣었단 말이에요. 아직은 안 넣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넣어주셔도 돼요. 여러분들 의견을 제출할 때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등법원에서도 같은 내용이니까 고등법원의 내용도 보시면
결론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사회 보시면 요 중간에 사회 보시면 소결론이 나와요. 소결론이 나오는데 요 내용을 부분적으로 가져오셔도 돼요. 그 따라서 원고에 이러한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내용도 지금 법원에서 하는 주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피고의 주장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때 이 내용을 가져오시면 돼요. 피고의 주장을. 그러니까 지금 고등법원에 있는 자료에서 피고의 주장에 있는 내용들을 뒷받침하면서 내가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 뒤에 있는 피고의 주장을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시면은 끝에 부분에만 이게 시정 조치한 거는 정당하다고 본다 라고 내 의견을 마지막에다 써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서울고등법원은 그대로 잘 가져왔는데 제가 대법원 자료를 잘못 가져왔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다시 제가 그 워드 파일로 다시 넣어서 카페에다 다시 올릴게요. 이걸 지금 그대로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프린트물만 가지고 제가 잘못 가져왔어요. 보니까 판례가 잘못 가져왔어. 맞는데? 다 가져왔네요. 다 가져왔네 제가. 예.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가져왔네요. 제가 다 옮겨놨네요. 예. 옮겨놨습니다. 앞에 있는 요것만 삭제할게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필요 없으니까. 예. 제가 저기 상법에 있는 내용을 안 지워서 이렇게 해서 제일 앞에 있는 그거는 상법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당 없어요. 자, 이걸로 해서 이 내용 다시 올려드릴게요. 예.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좀 줄일게요.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일반 행정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반 행정법으로 갈게요. 일반 행정법은, 이제 요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용 빼고, 일반 행정법으로. 자, 과제 내용을 보시면, 처음에 이제 과제 지문이 물어본 게 두 개예요. 첫 번째 지문은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행정 절차, 행정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이익 처분에 대한 행정 절차가 찾아보니까 291페이지 여러분들 291페이지에 있어요. 책을 보시면은 있는 분들은 좀 봐주세요. 291페이지 중간에 보면 양가로 2 불이익 처분 절차에 대해서 직권에 의한 불이익 처분이 있고 여기서 신청에 의한 불이익 처분이 있죠.
요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처분 절차는 이제 두 개로 신청에 의한 그 처분 절차와 불이익 처분제인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불이익 처분 절차는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직권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처음에 이제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해주고, 그 다음에 의견 청취하고, 그 다음에 처분에 대한 이유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처분의 절차에 의해서 그 진행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그 순서예요. 그래서 행정 절차는 그대로 써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처분 절차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죠.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는 어디 있냐면은 293페이지 사전 통지라고 있어요. 그걸 그대로 그대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전 통지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의견 청취가 있어요. 의견 청취는 294페이지 양가로 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의견 청취로는 이제 청문이라든가 공청이라든가 의견 제출, 이런 세 가지도 다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넘겨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처분의 이유 제시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이제 297페이지 7번에 처분의 이유 제시가 있어요. 이유 제시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처분에 대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루어지면 이제 절차 끝납니다. 그 처분의 이유 제시 끝나면은 이제 끝나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과제 1에 대한 내용인데, 자, 그리고 나서 299페이지에 있는 처분 절차의 하자와 이제 법적 효력인데, 이거는 그 행정처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290페이지부터 298페이지 이 사이에 있는 불이익 처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정리해 주시는 건데, 일단은 불이익 처분에 대한 것을 여기 교재에서 얘기한 것처럼 직권에 의한 불이익 처분만 제시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사례 1번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이게 이제 35점이에요. 두 번째 이제 문제를 보시면, 여기 과제 1번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질문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 없죠? 질문 없으면 이제 2번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사례는 여러분들 제가 자료 드렸던 그 자료를 좀 봐주세요. 제가 자료 올리는 거 자료를 봐주세요. 자, 행정법 해가지고 번호는 서로 달라요. 이것을 보시면, 지금 이 사례를 보시면 피고율은 통신 케이블 신설 공사에 대한 입찰을 공고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피고율은 누굴 얘기하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입찰을 했던 누굽니까? 이게 조달청이라고 하죠. 조달청. 피고의리 조달청입니다. 조달청이 여기 이제 그 통신 케이블 신설 공사에 대해서 입찰을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갑이 동양전화 통신 공사가 갑이에요. 갑이 여기 이제 그 입찰을 참가를 했습니다. 참가를 해가지고 원고가 지금 그 갑이에요. 갑 원고가 6천만, 원래 6천만 원을 입찰 금액으로 정하고, 여기에서 입찰 보증금 700만 원을 입찰 보증금으로 이제 납부했어요. 그런데 입찰 시에 순간적인 착오로 입찰 금액을 600만 원으로 잘못 기재를 한 겁니다. 원래는 이제 700만 원을 이제 그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그 입찰 금액은 600만 원으로 잘못 기재했죠. 그 기재한 금액하고 지금 입찰 보증금을 납부한 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지금요. 다르다 보니까 두 번째, 여기 조달청에 있는 계약 담당 공무원이 600만 원을 공사 입찰금으로 기재한 값을 낙찰자로 이제 지정해 버렸습니다. 지정하니까 이 공무원이 이제 낙찰을 선고한 순간에 갑이 주요 부분이 입찰 금액에 19페이지 행정법 19페이지 얘기하는 건가요?
예, 여기 있는데 이제 보세요. 제가 드린 거하고 좀 똑같이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있는 거하고 같이 비교해 볼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대로 즉시 착오를 이유로 낙찰 취소에 표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공무원은 이 인정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고 을은 이후 공사 계약 체결에 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원고 갑이 이걸 응하지 않았어요. 응하지 않다 보니까 괘씸죄로 걸린 거죠. 원고 갑을 부당업체로 법령에다가 고시해버린 겁니다. 이 부당업체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불이익을 받아요. 이 어떤 불이익을 받냐면은 그 국가에 대한 입찰을 참가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입찰 보증금은 국고 기속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입찰 참가 자격정지의 처분을 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처음에 갑은 입찰 보증금에 대한 국고 기속 조치를 다투기 위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은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 책에도 써 있는 것처럼 이제 그 대법원 판결 요지가 있죠. 여기에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이제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례에 대해서는 여기 그 평서까지 했어요. 평서까지 이제 했는데 지금 여기에 그 마지막 사항에서 제가 프린트 드린 것 중에서 이런 내용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보세요. 지금 어떤 쟁점이냐면은 그 마지막 3페이지에 그 양가로 3에 보면은 국가는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하는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를 못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공권력의 행사를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입찰 보증금에 대한 국고 기속 조치는 맞아요. 맞는데 입찰 참가 자격정지 처분을 한 거는 안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공권력 행사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이 기억에 있는 내용은 맞고 니은에 있는 내용은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내용이 가의 판결 요지 가는 1번에 대한 답이고요. 판결 요지 나는 2번에 대한 답입니다. 2번에 대한 답. 양가로 2번에 대한 답이에요. 이 두 개를 나눠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제시하시면 돼요. 예, 여기 책에 있는 내용도 같은 내용이네요. 보니까 잘 찾아주셨네요. 19페이지에서 보시고 요 내용을 해서 1, 2번을 이렇게 따져주면 이건 내용은 끝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각각 2페이지씩으로 두 페이지씩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길게 하지 마시고 그냥 양가로 1번에 대한 답은 가고 양가로 2번에 대한 답은 나예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그 책에 있는 20페이지 그 편석을 보세요. 이게 지금 공법관계하고 사법관계에 대해서 이제 잘못 판단한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이제 그 공법관계에서 다루지 말고 그 행정소송에 있는 취소소송으로 제기하지 말고 결국은 민사소송으로 그 국고기숙조치를 다루는 것은 민사소송으로 다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양가로 1에 대한 내용이죠. 입찰 보증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예정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평석 반면에 평석 두 번째 반면에 그 양가로 2에 대한 답입니다. 뒤에다 쓰세요. 거기 뒤에 부분에다가 대법 그 판결 요지 그 다음에다 추가해서 쓰시라는 거예요. 입찰 참가 자격 정지 처분에 따르는 소송은 입찰 참가 자격 정지 조치에 대한 법적 성격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입찰 참가 자격 정지 조치는 권력기관으로서의 행정청 조달청장이죠. 조달청장에 대한 행정청에 대한 법 집행 행위에 해당되고 따라서 공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사안으로서 항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항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갑은 소송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하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대법원 판결 요지 써주시고 그 편석에 있는 마지막 반면에 입찰 참가에서
항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갑은 소송할 수 있다라고 제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답이에요. 자, 이해되셨나요?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 작성하시면 돼요. 대법원 판결료지, 제가 이제 프린트 나눴던 건 나에 대한 내용을 써주시고, 그리고 나는 편석에 있는 그 반면 뒤에 있는 그 세 줄 써주시고, 따라서 갑은 소송할 수 있다라고 쓰시면 돼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갑은 승소할 수 없죠. 갑은 승소할 수 없죠. 결국은 패소하죠. 승소합니다. 승소. 제가 왔다리 갔다리 안 해요. 네, 승소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소하는 걸로 결정이 납니다. 항소소의 대상이 되고, 이거를 행정소로 다뤄서 갑은 승소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써주시면은 문제 1, 2번에서 답이 다 끝나요. 예.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요까지 이제 질문사항 있나요? 일반행정법? 질문사항 있나요? 여러분 답을 좀 해주실래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좀 글 좀 남겨주실래요? 제가 얘기한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부분, 이건 여담으로 좀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행정법 책 다시 한번 좀 봐주실래요? 공정거래법도 이렇게 써있네. 행정법이죠, 다. 19페이지. 19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 해주시고, 법률관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해설해 주시고, 이렇게 나오는 19페이지 여러분들 지금 방금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 아까 봤던 그 418페이지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이제 418페이지에 보시면 이때는 사실관계,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해설하고, 그 다음에 대상 판례하고 이렇게 약식으로 가는 그런 유형도 있고요. 지금 방금 봤던 것처럼 386페이지와 똑같이 여기서 19페이지도 법률관계를 얘기하죠. 법률관계. 이 법률관계에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386페이지, 이건 이제 지금 과제하고 별개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386페이지에 보신 것처럼 처음에 이제 내가 얘기하고 타이틀을 먼저 쓰시는 거예요. 보상 청구권에 대한 확인을 먼저 써주시고, 사실관계하고, 그 다음에 법률관계 써주시고, 이것도 이제 판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보상 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내가 얘기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례 하나를 들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설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끝나요.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이제 보상금에 대한 얘기도 이제 똑같은 사례를 가죠. 보상금에 대한 얘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판례를 가지고 논문을 작성하는, 과제문을 작성하는 이런 유형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판례를 가지고 논문을 쓸 때는 이런 형식을 반드시 갖춰줘야 돼요. 물론 이런 똑같은 형식은 아니더라도 내가 이제 판례를 가지고 왔다 그러면 처음에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도대체 이 판례에 대한 사실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뭘 가지고 다루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이게 하나의 순서예요. 그 순서에 대해서 공정거래법하고 일반행정은 그런 걸 같이 여러분들이 좀 배우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법은 또 이제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 행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다시 한번 좀 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거고요. 질문